저희 남편이 저한테 예쁜 시계를 사주고 싶다고 3년째 계속 검색만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맘세존TV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남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과해야 하는데 못하고 지나간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출근하려고 급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대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병실에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입원을 했는데 지방의 어떤 교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 심장병이 걸린 아이를 서울의 소아심장 수술로 유명한 병원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수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입원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병실에 같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복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기록이 필요한 건지 여러 사람이 와서 뭐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한 차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병실에 있는 유선 전화로 이제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남편한테 의사 선생님 스케줄을 맞추느라고 갑자기 올라오게 됐고 아이 이제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 그것까지는 도움을 주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수화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이 일 때문에 서울에 올 수도 없고 거기서 좀 사정을 해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해결책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어떻게 더 도움을 받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입원실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같이 엄마 마음으로 거기 있는 입원실의 엄마들이 이제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거를 전부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 엄마가 병원 생활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이가 폐렴 증세가 좀 더 심해져서 산소 탱크 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제 병원 측에서 1인실이나 특실로 옮겨서 그 산소 탱크를 설치해야 되고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특별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병실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엄마하고 헤어지게 됐지만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그 아기 아빠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세상에 무슨 이런 아빠가 다 있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주변에는 거의 다 이제 좀 책임감이 강한 아빠들이 많았고 친정을 생각해봐도 자매들을 키울 때 아빠가 최선을 다하셨고 또 내 남편을 봐도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 아빠는 너무 가족 사랑이, 아이 사랑이, 아내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면서 제가 한동안 원망 아닌 원망을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하고 저런 아빠가 다 있냐 하면서 사실 비난 아닌 비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고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식대로 예외 같은 그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흑백 논리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저의 남편은 또 이제 젊은 사업가였고 굉장히 패밀리맨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있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출퇴근 또 중간에 계속 들러서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뭐 살펴주고 해서 지금 병원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서울의 그 제2병원은 특히 2인실서부터는 한강뷰가 너무 예쁜 걸로 유명해가지고 마음은 우울하고 입원은 된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위안도 받고 남편이 항상 편하게 생각해라 하고 용기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남편이 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저도 많이 어려움도 겪어보고 또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그대로 편안하게 갈 수만 없다는 것도 직접 겪어봤고 그리고 또 살면서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해력이나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잊고 있었던 그 아빠가 떠오르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아빠가 알든 모르든 좀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30년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입원했던 그 엄마와 아이의 남편, 그 아빠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랑 아이를 보면서 괜히 더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당신이 가족 사랑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폄하하고 그렇게 속 좁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안 좋게 이야기도 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이제 성인이 됐을 건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꼭 어려움을 겪어봐야 뭔가 깨닫는, 이런 평범하고 좀 못난 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그 아빠에 대한 생각을 좀 떠올려 봤어요. 요즘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예쁜 시계를 사주고 싶다고 네, 3년째 계속 검색만 하고 있거든요. 3년째 계속 검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희망 고문하지 말고 검색하지 마라.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결혼할 때 가장 강하게 한 약속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평생 동안 집안에 당신을 위한 서재를 마련해 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약속은 뭐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서재에 관한 약속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물질적인 서포트를 최고로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엄마들이 수고하는 그런 영상은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아빠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자주님들 자주 오세요. 안녕.